슬비야, 오랜만이다. 반년 전에 결혼식 한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네. 잘 지내고 있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번 달에 출산했다고 들었어. 네? 축하한다. 출산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니, 누가 나불댄 거예요? 나불대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승현이한테 들었어. 승현 씨가 그랬다고요? 진짜 마마보이지 좀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슬비야! 어머님, 결혼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쪽 가족 친지들이랑 어울릴 생각은 없어요. 상견례랑 결혼식은 상식적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지만 그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전 10월도 겪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요. 안 그래, 슬비야. 어머님은 생긴 것부터가 괴롭힐 것 같아서 싫어요. 내 눈매 때문에 그러는 거니? 뭐 가족들과의 교류는 강요하지 않을 생각이니 그건 너한테 맡기겠다만, 출산을 끝낸 며느리한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정도는 시어머니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연락했을 뿐이야. 뭐야? 손주 보고 싶으신 건가 봐요? 뭐 보여준다고 하면 보고 싶긴 하지. 그럼 출산 기념으로 한 2천만 원 주시면 만나게 해드릴게요. 2천만 원? 어머님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러세요? 그럼 손주는 평생 못 만나는 거죠 뭐. 그래, 그럼 알겠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네가 출산했다고 하길래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려고 카톡한 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니? 너 좋을 대로 하렴. 뭐야? 정말로 손주 못 만나도 상관없으세요? 동서가 아이를 못 갖는데도요? 저희도 제 나이를 생각해서 그냥 한 명만 낳기로 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저희 아이가 유일한 손주라고요. 무슨 소리야? 혜인이 3달 전에 쌍둥이 아들 낳았잖아. 네? 불임 치료한 지가 언젠데? 저는 처음 듣는 소린데요? 승현이가 말 안 해주든? 에? 승현 씨요? 너한테도 말했더니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는 듯이 흘려듣고 말았다고. 동생 부부한테는 자기가 직접 출산 축하해주겠다고 머쓱해하면서 말하던데? 네? 설마 얘기 자체를 안 듣고 있었던 건 아니지? 당최 무슨 소리래요? 그럼 이제 됐지? 네? 나는 그냥 간단하게 수고했고 축하한다는 말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길어진 거야. 뭐라고? 그럼 이만 줄일게. 아니 동서, 나보다 서열도 낮은 주제에 애 낳은 걸 시어머니한테 아부 떠는데 써먹다니 배짱 좋다? 장남 며느리인 나를 두고 감히 첫 손주를 낳아? 뻔뻔하게 짝이 없네. 너 그거지? 어머님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잖아. 불임인 주제에 일부러 돈 엄청 써가면서까지 애를 낳았다는 건 나중에 들어올 어머님 유산이 많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님 세대 사람들은 장남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보통 유산은 전부 다 장남한테 주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나는 그런 아부를 떨지 않아도 첫째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도 유산을 받을 수 있어. 그니까 네가 손주를 몇 명을 낳든 뭐라든 니네가 받을 유산은 10원도 없다고. 딱 하게 됐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인아 안녕. 쌍둥이 낳은 지 벌써 3달이나 됐네. 다들 건강하니? 네, 저랑 아이들이랑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 낳으려고 친정으로 간 지도 벌써 반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 다행이네. 오늘은 무슨 일로 연락한 거니?
그게 어머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 실은 어제 형님이 카톡을 보내셨거든요. 어? 슬비가? 제가 그 카톡을 읽은 시간이 좀 늦어서 답장은 안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내용을 보내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내용이 뭐였는데? 그게 어머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내용이에요. 괜찮아. 실은 나도 슬비랑 카톡을 해봤는데 그때 네가 출산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 아마 그거랑 관련된 얘기겠지 뭐.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카톡 대화한 것 좀 캡처해서 보내줄래?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좀 확인해 봐야겠어. 네,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 유산이라니. 먼저 떠난 애들 아빠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연금이랑 알바 조금해서 받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도 딱히 남겨줄 유산은 없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제가 형님이랑 얘기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만약 오해가 있다면 서로 푸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괜찮을까요? 승현이한테는 말해놓을 생각이야. 근데 슬비는 내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적대시하고 있고 나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너희 보고도 똑같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니? 그런 것 같네요. 굳이 우리가 먼저 말을 해서 귀찮은 일 만들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본인이 시댁 가족이랑 엮이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꾸나. 게다가 지금 우리도 바쁜 시기니까 굳이 귀찮은 일만 늘릴 필요는 없어. 어머님 생각이 그러신 거라면 괜찮겠죠. 알겠어요. 어머님, 승현 씨한테 들었는데 어머님 둘째네 가족들이랑 같이 이사 가셨다면서요? 왜 말을 안 해주셨어요? 슬비야. 왜냐면 내가 일부러 나중에 이사 다 끝난 후에 너한테 알려달라고 승윤이한테 말해놨거든. 네? 대체 뭐예요 이게? 시댁 가족들이랑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 너잖아. 그런데도 혜인이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하고 내 유산을 노리는 듯한 말이나 하고 하는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서 뭘 노리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무서워서 이사 가는 곳 주소는 안 알려주기로 했다. 제가 낳은 손주 얼굴 못 봐도 상관없으세요? 어차피 승원애랑 살고 있어서 상관없어. 귀여운 쌍둥이 손주들이랑 매일 놀고 있어서 딱히 외롭지도 않아. 아니, 아예 같이 살기까지 하세요? 그래, 승호랑 혜인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 어떡해요? 이제 혜인이 10월드 겪느라 고생 좀 하겠네요. 불쌍해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또 어딨다고? 네? 혜인이가 친정으로 가서 애를 낳는다고 반년 정도는 따로 살고 있긴 했지만 우리는 2년 전부터 항상 같이 살고 있었어. 에? 굳이 며느리끼리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 사이에 고부 갈등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무슨 얘기니? 어머님, 그거 아세요? 혜인이가 얼마나 은큼한 앤데요.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모르세요? 첫 손주를 낳은 건 그냥 재산을 노리고 계산적으로 그런 거라고요. 불임인 주제에 굳이 큰돈 들여서 불임 치료를 받아가면서 출산한 걸 보면 언젠가 들어올 어머님 유산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슬비야, 내 유산이라니 무슨 소리야? 네? 난 유산을 남겨줄 만큼의 요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겸손하실 거 없어요. 뭐 이사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건 그거대로 저희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감사하다니? 이만 실례할게요.
아니, 어머님! 왜 그 집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또? 집이요. 어머님이 이사 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방 4개짜리 아파트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뭐야? 거기는 왜 간 건데? 어머님이 이사 가셔서 빈집이 되었을 테니까 저희 가족이 가서 살려고 일부러 이사 준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애초에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야. 네? 집 주인이 혜인이 할아버님이야. 새 집이 완성될 때까지 잠깐 살기 위해서 1년 반 정도 빌려서 살고 있었던 거라고. 뭐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던 어머님 집 아니었어요? 네 시아버지는 여기저기 발령이 자주 났기 때문에 집을 안 샀었어. 월세 안 내면서 사는 내 집은 나도 지금 이 나이가 되어 처음으로 살아보는 거야. 아, 또 착각할까봐 지금 말해두는 건데 이 집은 승호 명의의 집이야. 네? 그럼 이제 됐지? 내 새끼들 낮잠 자다가 깼다, 야. 아니, 어머니! 그럼 이만 가보마. 슬비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갔고 사정을 들은 사돈 어른에게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슬비는 승연이가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을 해약하고 성급히 이사를 준비한 거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승연이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슬비는 싱글맘이 되기는 싫다고 울부짖었고 양육권은 승연이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양육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나 봅니다. 본가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기는 했지만 어느샌가 이상한 착각을 하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이혼당해서 양육권까지 포기한 여자라는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져서 지금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축 처져서 조용히 일만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얼마 전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지인들은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며 기겁을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남편과 사별하게 된 바람에 남이 됐던 시어머니가 다시 시어머니가 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가게 된 사연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 합니다. 예, 아가, 조만간 네 시아버지가 또 고약한 소리 할 것 같거든. 설마 합가하자는 얘기요? 아님 손주 빨리 보라는 얘기요? 민우 애비 유별난 거 알잖니? 하나 들어주면 계속 요구하는 거. 나는 너랑 민우 행복하면 됐고 괜히 즐기는 신혼생활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 양반 고집이 너무 세서 나도 술을 좀 써야겠구나.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님? 조만간 너 명절 때 내려오면 단단히 혼내는 척 할 거니까 놀라지 말고 적당히 장단만 맞추거라. 괜히 연기 티나면 안 되니 말 안 하려 했는데 너가 너무 놀랄 것 같아서 미리 말한다. 아, 일부러 혼내서 합가 반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실 건가 봐요? 그래, 내가 너 꼴 보기 싫다고 하면 민우 애비도 고집 부리진 않을 거다. 참, 그리고 내가 김치며 수육이며 보내놨으니까 나중에 민우랑 챙겨 먹고. 네네, 어머님. 진짜 너무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 너랑 민우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낙이다. 또 우리 인연이 어떻게 남은 평생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서로 오손도손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실게요. 더 잘 모시진 말고 비슷하게만 해다오. 뮤지컬을 전공하셨던 시어머니는 교양이 있으시고 말도 잘 통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한 것만으로도 행복한 제게 과분한 선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와 인연이 끊어지게 된 것은 남편의 교통사고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하던 트럭에 치여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자 시어머니는 집에 얽매이지 말고 재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떠나간 아들 장례식도 치렀겠다. 너는 너 갈 길로 가면 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애도 없으니 그리 힘들 일은 없겠구나. 너 이제 20대 후반이니 제가 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을 테고. 어머님, 저는 계속 박가집안 며느리로 있고 싶어요. 욕심으로 라면이야.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건 아니다, 아가. 민우애비 기력도 점점 쇠해지고 있고 우리들 언제 갈지 모르는 나이인데 너한테 그 집 맡길 수 있겠니? 안 좋은 모습으로 서로 다치는 것보다는 웃으며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자꾸나.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서운해요. 앞으로 영영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에 나도 서운하다, 아가. 너나 나나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 아니더라도 교류가 있었잖니. 가끔 만나 커피도 마시고 연락하며 지낼 생각이었는데 영영 안 볼 생각이었어? 그건 아니죠, 어머님. 저 연락한다고 그럼 피하시기 없기에요? 그래. 오히려 내가 걱정할 일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박가집안 며느리에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취직도 했는데요. 어느 날 직업을 상담하러 온 사람 중 하나가 제게 수작질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저 지환입니다. 직장 얼마 전에 추천해 주시고 따로 전화랑 문자도 남겨주셨던. 당연히 할 일인데요, 뭘. 선생님 구직 활동은 잘 되고 계신가요? 에이, 저 같은 거에 매번 선생님이라 해주시니 쑥스럽네요. 그냥 일개 시민으로 취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사님. 그리고 구직 활동은 현재 안 하고 있고 그냥 감사 인사 겸 밥이나 살까 해서요. 감사 인사요? 제가 딱히 감사받을 정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직업 상담사로서 일 추천해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세상엔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똑바로 저 마주봐 주시고 진지하게 진로 탐색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부탁드릴 테니 제발 밥 한 번만 사게 해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시간이 날지 어떨지. 주말이든 평일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시간 될 때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상담사님. 직업 상담사로 일하던 중 젊은 남자가 찾아왔었는데 단순히 고마움을 넘어 호감을 표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이후 연애라는 것은 신경도 쓰고 살지 않던 저였지만 어린 데다 적극적인 남자가 밥을 사겠다며 사적으로 말을 걸어대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식사에 응했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얻어먹게 되었는데요. 오늘 너무 잘 얻어먹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하네요. 갑자기 바쁘시다고 하시는 바람에 도중에 나가셔서 커피 대접도 못했어요. 아, 바쁜 일이 갑자기 생긴 제가 죽일 놈이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사님. 이름 부르신다고 하셔놓고는. 그럼 윤주 씨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윤주 씨도 저 편하게 지환 씨 하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뭐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서요. 그럼 다음에 못 먹은 커피 쏘실 때 그렇게 불러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꼭꼭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저와는 결이 좀 다른 사람이었지만 활기차고 쾌활한 모습을 갖고 있는 남자라 호감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지속되던 중 각자가 배우자를 사별하게 됐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가 지나자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된 저희였어요. 지환 씨, 오늘도 데이트 도중에 또 사라지고 말이야. 이러다가 나 애인 얼굴 까먹을 것 같아요? 어이구, 우리 누님 토라지셨어요? 내가 일이 늘 바빠서 미안.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바쁘신 걸까?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울 자기처럼 바쁜 사람은 또 처음이네. 그냥
아버지가 사업 운영하는 거 나도 좀 관리하고 그러는 거야. 따지고 보면 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서 편하게 말을 못하겠네. 건물주가 왜 말 못할 일이야? 지환 씨 특이하다. 아니 그렇잖아. 따지고 보면 아버지 등에 올라탄 것뿐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룬 것도 없고 남자로서 나도 뭐 하나 싸움 말고 잘하는 게 있어야지. 지환 씨 싸움 잘해? 그걸 또 잘한다고까지 할 정도면 어지간한가 보네. 학창 시절에 혹시 놀았던 부류?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뒤에 앉아서 무게 잡던 부류. 엥?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였어? 그럼 막 일진 같은 거였던 거야? 뭐 그냥 운동 좀 하는 집안이라서 애들이 못 건드리고 그랬던 거지. 그보다 누님, 아빠랑 엄마가 한번 사귀는 처자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지? 그럼 당연하지. 근데 지환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지환 씨 몸에 문신 말이야. 팔에 뭐 일심인가 적혀 있던 거 어쩌다가 하게 된 거야? 아, 어릴 때는 내가 좀 많이 의지박약이었었거든. 그래서 타투샵 하는 삼촌이 새겨준 거야. 마음을 딱 하나 굳게 먹고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라던가? 촌스럽다 싶어서 후회 중이니까 나중에 결혼 전에 싹 다 지우든지 하려고. 나중에 삼촌분 나도 소개시켜주라. 발목에 작게 하나 레터링 같은 거 하면 이쁠 것 같은데. 에이, 됐어. 여자는 문신하는 거 아니야. 이쁜 몸 뭐하러? 핸드폰이나 차나 순정이 최고인 거 알지? 설마 돌아가셨다던 전부인 분까지 싸잡아서 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지. 내가 울 누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랑 묶음으로 쳐. 사이가 점점 깊어지게 된 저는 지환 씨의 집안에 찾아가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를 뵙자고 했던 지환 씨의 부모님 중 하나가 바로 제 시어머니였던 분이었어요. 저를 알아채고는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지만 짐짓 모른 척하라고 눈짓을 보내시기에 저도 따랐습니다. 서로를 모른 척해야 하는 이유를 모른 채 시간이 흘렀고 집에 돌아갈 때쯤 시어머니였던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구나 아가. 인연이 또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니 어떡해? 저도 어머님이랑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어머님, 제가 계속 전화드렸었는데 피하고 문자만 하셨어서 서운했던 거 아시죠? 알지 아는데 또 괜히 친해졌다가 각자 사정 때문에 멀어지는 게 마음 아파 그랬다. 그런데 지환이랑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니? 직업 상담사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직업 구하겠다면서 찾아와서 자연히 알게 됐어요. 어머님은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편하게 물어도 된다. 민우 억울하게 죽은 충격 때문인지 민우 애비도 얼마 안 있어서 하늘 갔고 그 뒤로 적적하고 사람도 그립다 보니 어찌어찌 연다 이렇게 됐다.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 어찌어찌가 궁금한 건데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이 고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시아버님 되실 분도 좋은 분이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너도 지환이랑 결혼 마음이 있나 보구나. 너 보기엔 걔가 괜찮은 거 같니? 이모저모로다가 확신까지야 아니지만 저한테 잘해주고 착한 것 같아서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어머님도 지한 씨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저보단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애초에 나도 재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이 집안 사람들은 너무 비밀이 많고 요상한 집안이라. 어머님이랑 저만 하겠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될까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괜히 서로 알았던 티는 내지 말자꾸나. 남자들 대범한 척 해도 과거사 신경 쓰기 마련이니. 네, 어머님 말씀 명심할게요. 늘 새기고 있겠습니다. 아니, 또 너무 그렇게 의식하지 말거라. 너 전에 합가 못하게 하려고 연기할 때 장단만 맞추랬더니 연기 더럽게 못하더구나. 에이, 그거야 어머님이랑 꼭 합가하고 싶어서 일부러 못한 척 한 거였죠. 어쨌거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 시아버지가 될 사람도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제가 정말 따랐었던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저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환 씨나 예비 시아버지, 그 집안에 대해 아는 것이 아직은 없어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도 조심스럽던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자리 잡고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그런 든든한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도 시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함에 담긴 유골이 되어 저와 재회하였습니다. 미안. 자꾸 결혼식 미루기 싫은데 사건이 이래저래 연달아 터지니까 정신이 없네. 친구라는 사람이 대뜸 유골함 전해주면서 실종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이게 뭐 현실감도 없고. 나도 그래. 우리 어머님이 어쩌다가 그런 선택하신 건지 모르겠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실 분 아닌 건 어떻게 알아? 되게 잘 아는 것처럼 말한다. 처음 봤을 때부터 심지가 굳은 분 같더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서. 뭐 나야 잘 모르긴 하지만 아빠한테 상처 안 주려고 그랬던 것 같긴 하네. 불치병인데 괜히 자기 짐 되기 싫어서 떠났다는 것부터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나이 들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봐. 그게 이 경우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환 씨는 나이 많은 거 싫어하면서 난 왜 좋아해? 누님은 주름 하나도 없잖아. 관리도 잘하고 나 품어줄 수 있을 정도로 성숙미도 있는데 얼굴은 동안이니까 아주 굳굿이지. 나도 화장해서 그렇지. 쌩얼은 그냥 제 나이로 보이는데? 그럼 실망하겠네? 에이, 그걸로 뭐 또 실망까지 하겠어.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누님은 다 좋아. 예를 들면? 내가 뭐 해야 싫어할 건데? 그거 말하면 일부러 장난칠 것 같아서라도 말 안 할래. 어쨌건 누님 나중에 상황 진정되면 그때 다시 결혼식 얘기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자. 지금 진행하기에는 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도 하나 좀 걸리는 거 있는데 말해도 되나? 그 장례식장에서 양복 입은 남자분들이 지환 씨 보고 형님 하면서 인사하던데 그거 왜 그런 거야? 아, 그거 또 오해하고 있었구나. 나 운동 좀 하는 집안이라고 했잖아. 원래 예체능은 상하 서열이 있어서 행님 하면서 지내고 그래. 어딘지 석연찮은 대답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충격받아 있던 저는 그리 깊게 따지지 않고 납득을 하고 말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에 대해 슬슬 얘기가 지환 씨의 입에서 나올 무렵이었죠. 다시금 지환 씨의 아버지를 찾아뵙게 됐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얘 나다 시엠이.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아니고 죽은 네 시엠이 맞으니까 절대 차단하지 말거라. 그리고 괜히 주변에 알리거나 티내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말 너만 몰래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어머님, 아니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카톡을 하세요? 분명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설마 살아계셨던 거예요? 전 어머님 유골함까지 친구란 사람한테 받아서 정말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듣거라. 너 지금 살고 싶으면 당장 지환 이 집에서 탈출부터 해야 한다. 당장. 네?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탈출이라뇨?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시고 불치병이니 유골함이니 이렇게까지 일을 만드신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 집안 순조폭 집안이니까 당장 벗어나야 한다. 내가 안 그래도 전 부인들 어떻게 사라졌고 죽었는지 흥신소 이용해서 알아보고 하는 말이다. 저로선 낯빛이 절로 창백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어머님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지환 씨도 유명한 조폭이며 성격 개차반인 부자로 전 부인이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폭행을 당하거나 의문사로 죽음을 맞이했다더군요.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였지만 시어머니가 흥신소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자료를 보내주셨던 데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걔 중엔 조폭인 거 알아차리고 헤어지겠다고
얘기 꺼냈다가 안면한 몰된 여자도 있었다더구나.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스스로 죽은 척 하기로 마음 먹은 거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세상에는 무서운 인간들이 정말 많단다. 아가야,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뜻인지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저도 지환 씨한테 그런 말 했다가는 위험한 거 아닐까요? 하긴 걔 그나마 애비랑 달리 유순한 편이긴 해도 감옥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정말 큰일 났는데요, 어머님.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분명히 이유 따지고 들 거고 저 거짓말은 잘 못하는 편이라서요. 차라리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혼자 안전하게 계시지. 내가 너 냅두고 어떻게 그러겠니? 예,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그간 내가 그래도 그 집안에서 지낸 세월이 있으니 알게 된 것들인데 써먹어 보렴. 저는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지환 씨와 예비 시아버지와 밥을 먹는 내내 고기가 이에 낀 듯이 찝찝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와 지환 씨와 면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낸다거나 밥을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기도 했죠. 티를 내지 않으려는 듯 했지만 실시간으로 지환 씨와 예비 시아버지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걸 보니 이거다 싶었습니다. 우리 이쁜 지환 씨, 나 오늘 아버님한테 점수 좀 많이 땄을라낭? 점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년이. 뭐? 미년? 지환 씨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직업 상담사 나부랭이 인연 팔자 피게 해주려고 했더니 결혼식까지 용케 본성 잘 참았다. 근데 이 천박한 음식을 처먹을 거면 좀 주변 사람 입맛도 생각해가면서 먹어. 쩝쩝찝찝 후루룩 아주 신나서 집 떨어대더만. 헐, 지환 씨 내가 고작 밥 먹는 동안 실수 좀 했다고 이러는 거야? 우리 그래도 오랫동안 서로 사귀던 세월이 있는데. 사귀던 세월이고 나발이고 더 엉겨붙지 말고 꺼져. 앞으로 또 연락하면 담궈버린다. 그리고 앞으로 식사 자리 있을 때마다 쩝쩝 소리 안 내게 조심하고 밥 먹을 때 갑자기 국그릇에 대가리 처박히면 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라. 알겠냐? 와,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럼 그걸 고치라고 말을 하면 되지. 어떻게 지환 씨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어떻게 바뀔 수 있냐고. 그동안 이런 본성 숨기고 나 만났던 거였어? 를 하세요. 를 하여튼 꺼져라. 더 말 섞고 싶지도 않다. 아빠가 너 같은 거 또 데리고 와서 며느리니 어쩌니 하면 나 죽인대.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오케이? 지환 씨, 저는 지환 씨 하고 애타게 부르짖으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조폭인 것을 알아차리고 이별을 하려고 하면 해코지를 당할 것이 틀림없었던 상황에서 먼저 비호감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전하게 이별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된 뒤 시어머니는 조폭 부자가 겁이 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옛날처럼 함께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이었다가 또 가족이 될 뻔도 했던 시어머니.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앞으로도 쭉 교류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저희 형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마음 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얘기인데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야, 나 이상한 걸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슬프지가 않아. 아니, 오히려 후련하다고 해야 하나.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두 분이 이제 세상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자기 맘 이해해. 자기 부모님께서 자기랑 친형을 그렇게 차별 대우하셨다면서 집이랑 연락 끊고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 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라도 마음 편하게 살자. 날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어. 형한테 요즘 자꾸 연락이 와. 부모님 돌아가셨고 이제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형이랑 나 둘뿐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연 끊고 살면 안 된다면서 말야. 자기랑 아주버님의 관계는 어땠어? 모르겠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엄마랑 아버지는 언제나 형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날 깎아내렸는데 그때마다 형은 몰랐던 건지 무시했던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형은 무심한 성격이거든. 아주버님이 정말 모르셨을까? 아주버님은 지금 뭐 하면서 살고 계셔? 형은 그렇게 공부 잘하더니 결국 변호사가 됐대. 결혼하고 우리 애랑 나이 비슷한 딸도 있고. 그럼 우리 승아한테 사촌 언니가 생기는 거네? 맞아. 승아한테는 친척들과의 교류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면서 가족들과 연 끊고 살아온 건 아닌가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 아주버님이랑 다시 연락할지 말지는 자기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나랑 승아는 어느 쪽이든 당신 결정을 지지할 테니까.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아주버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얼버무렸습니다. 저희는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 상권에서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수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남편은 친하지 않은 지인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오픈하는 것을 항상 꺼려했고 아주버님에게도 아는 형님의 식당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던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만나 식사를 했고 저는 아주버님의 부인인 형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서, 우리 그때 만났을 때 말야. 동서 입으로 그랬지? 계획하는 거 좋아하고 꼼꼼한 편이라고. 네, 그런 편인데 요즘은 워낙 바빠서 계획하려고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동서가 뭐가 바빠?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승아 키우느라 바빠서요. 애는 동서만 키우나 유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두 가족 모두 모여서 태국 여행 가는 거 어때? 태국 여행이요? 승아는 아직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지? 동선애가 아무리 벌이가 적고 해외 경험이 없다고는 해도 승아는 다르잖아. 이제 막 커가는 애한테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한다고. 동선애는 해외 거의 안 가봤을 테니 셋만 가기는 무리일 거고 우리랑 같이 가자. 승아 데리고 나간 적은 없지만 저도 해외 가봤어요. 그런 쪽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럼 다행이네. 그이가 변호사라 너무 바빠서 3박 4일 정도 빠듯하게 시간 낼 수 있을 듯 하니까. 동서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 좀 짜봐. 제가요? 그런 거 좋아한다며. 좋아하는 거 하게 해준다는데 왜 그렇게 놀라? 여행 경비랑 동선 같은 것도 세세하게 짜봐. 동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는 그걸로 판단할 테니까. 아, 저도 요즘 시간이 없어서요. 동서, 그동안 우리 두 가족 관계가 소원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엄연한 가족이야. 가족들끼리는 그렇게 눈치 볼 필요 없어. 동서가 내 앞에서 괜히 바쁜 사람인 척 할 때마다 내 맘이 안 좋아. 바쁜 척한 건 아니고 진짜 바빠서 그래요. 정말로 그럴 필요 없대도. 내 앞에서 바쁜 척 안 해도 동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자고. 그럼 이번 거는 부탁 좀 할게. 다음 주 안에 계획표 보내줘. 저는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마침 승아가 비행기 타보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해서 가족 여행을 핑계 삼아 가게 일을 잠시 쉬고 태국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가족여행 계획표를 작성해서 형님께 보내드렸고 형님은 그걸 보고서는 너무 좋아하시더니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형님, 저희 이제 슬슬 비행기표 사야 하지 않을까요? 동서,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이미 태국 다녀왔어. 네? 저한테는 분명히 저희 두 가족 다 함께 가는 가족여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동서가 고른 숙소가 너무 허접해서 말야. 최상급 호텔로 예약해서 우리끼리 다녀왔어. 동서한테 말하면 부담될까봐 미리 말 못한 거니까 이해해. 우리는 그 정도 호텔 숙박할 재력이 되지만 동선에는 안 될 게 뻔한데 어떻게 말하겠어. 그럼 제가 드린 계획표는 그대로 사용하셨고요? 당연하지. 계획표 잘 짰더라.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로 꼼꼼한 면이 있어서 내가 덕을 좀 봤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번 일로 삐진 건 아니지? 삐지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네요. 가족끼리 왜 그래? 이럴 때 돕고 지내는 게 가족이지. 우리 다음 휴가 때는 하와이 다녀올 건데 그때도 동서가 계획표 짜주라. 그때는 동선의 가족한테 같이 가자고 안 할 테니까 호텔은 최고급으로 꼭 넣어줘. 알았지? 형님은 저희를 배려해서 저희한테 말도 없이 최고급 호텔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지만
그게 배려가 아니란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묘하게 자기네들은 잘 살고 저희는 어렵게 살고 있으니 이 정도 수준 차이 나는 건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집에서 논다는 이유로 저를 봄으로 부려먹으려는 시도까지 하려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식당에서 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도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해왔습니다. 형님, 왜 자꾸 저희 집에 아윤이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제 변호사 와이프들 모임이 있었어. 갑자기 잡힌 모임이라 아윤이 보낸 거니까 동서가 이해해. 아참, 변호사 와이프 모임이라고 해서 너무 오해하지는 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여자들 모임 아니니까. 우리 미래를 발전적으로 그려가는 와이프들 모임이라 빠질 수가 없었어. 형님네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있잖아요. 그분이 평소에 아윤이 돌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저희 집까지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말야, 아윤이가 동선의 집밥만 먹으면 아토피가 좋아지거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보냈어. 그럼 아윤이 아토피 고치려고 저희 집에 보냈다는 말씀이세요? 형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굉장히 바빠요. 그런 이유로 저희 집에 아윤이 보내는 거 다시는 허락 못해요. 동서가 뭐가 바빠? 서방님은 식당 관리를 하고 동서는 집에서 논다며. 저도 이번에 일 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보면 나가서 돈 1,000만 원씩 버는 줄 알겠네. 도대체 동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나도 좀 드러나 보자. 그게 아무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는 저한테 그런 일로 아윤이 보내거나 갑작스럽게 아이 봐달라는 부탁하지 마세요. 알겠어. 앞으로 아윤이 보내는 일은 하지 않을게. 그럼 동서가 3일에 한 번씩 우리 집으로 반찬 배달 좀 해주라. 네? 내가 변호사 남편 내조 하느라 사실 요리 배울 시간이 없었어. 아윤이가 그러는데 동서 음식 솜씨가 굉장하다던데? 동선에 찾아가는 건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 그 대신 반찬만 보내줘. 제가 형님네 식모도 아니고 어떻게 3일에 한 번씩 반찬을 보내드려요. 형님 돈 많으시다면서요.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사드세요. 사 먹는 건 그런 맛이 안 난다고. 아윤이가 동선에 음식만 찾는 걸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거야. 게다가 아토피도 좋아졌고 말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상부상조하자. 재료비로 10만 원 정도 매달 보내주면 충분하겠지?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10만 원 주고 3일에 한 번씩 반찬 보내라는 소리가 나오세요? 다시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형님은 저를 공짜로 부릴 수 있는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저한테 시키면서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을 시작했다는 거짓 핑계를 대면서 형님과 멀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원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실은 절대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 나 어제 동서 봤어. 저를요? 어디서요? 땡땡 식당에서. 친구 만나러 오랜만에 그 동네 갔다가 동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동서, 사는 게 그 정도로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것뿐이에요. 보니까 식당이랑 홀이랑 왔다 갔다 하던데 정확히 하는 일이 뭐야? 홀서빙? 설거지? 이것저것 해요. 제가 하는 일이니까 관심 안 두셔도 돼요. 동서랑 내가 남이야? 어떻게 관심을 안 가져? 동서가 식당에서 그릇 닦는 거 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는데 말야. 동서가 이 얘기 듣고 감동받아서 쓰러지지 않을까 모르겠네. 무슨 말씀인데요? 식당에서 그릇 닦는 거 힘들잖아. 그치? 힘든 일 그만하고 우리 집 와서 편하게 일해. 마침 일하는 아줌마도 그만둬서 우리 집 파출부 할 사람이 필요했거든. 동서가 와서 일해주면 딱일 것 같아. 저보고 형님네 집에 가서 파출부로 일하라고요? 돈은 거기 받는 거 2배로 줄게. 거기서 월 50은 받아? 우리 집에서 일하면 100만 원은 넘게 줄 테니까 동선의 살림도 필 거고 동서가 만든 음식 먹으면 아윤이 아토피도 좋아질 거니까 일석이조잖아. 어때? 감동이지? 형님, 여기서 받는 돈의 2배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참 착해서 탈이야.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서한테 이렇게 퍼주게 된다니까. 감사해요, 형님. 제 월급은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을게요. 말 나온 김에 계약서도 쓸까요? 5천만 원? 농담이 과하네, 동서. 동서가 거기서 그릇 닦는 일 하면서 2,500만 원이라도 받는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월급은 아니고요. 제가 사장이거든요. 월 수입 그 정도 되는데 2배 주신다니까 5천만 원 받아야죠. 동서가 거기 사장이라고? 거기 그 근방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남편이랑 저랑 그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형님한테는 제대로 말씀 못 드리고 얼버무렸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말씀드리게 됐네요. 어머, 그게 사실이야? 동선의 수입이 월 2,500만 원? 집도 작고 승아 입고 다니는 옷도 죄다 시장 옷이어서 거지처럼 사는 줄 알았더니. 저는 형님이랑 다르게 돈 자랑도 안 하고 검소하게 사는 편이어서요. 형님은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돈 없어 보인다고 저를 그렇게 무시하셨잖아요. 형님네 파출부로 일하라니 해도 너무하지 않으세요? 동서, 그건 말이야. 동서가 짠해 보여서 그런 거지. 정말 짠해 보여서 그랬던 거면 그런 식이 아니라 다르게 도와주셨겠죠. 매번 사사건건 형님네가 저희보다 잘 산다고 말하면서 저 깔아뭉개던 거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가족이잖아. 아무리 가족이어도 다들 얼굴 보고 하하호 하면서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형님이랑 연락할 자신이 없네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노발대발하면서 형님네로 찾아가 불같이 화를 냈고 그날 저희와 형님 가족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나중에 저희 딸인 승아에게 물어보니 형님네 아이랑 있는 게 싫고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끝마다 옷 브랜드로 승아를 무시해서 어린 마음에도 적잖이 상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형님네와 인연을 끊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형 말야. 이혼했대. 이혼이라니? 형님이 성격이 이상하긴 했어도 아주버님이랑은 잘 살고 있었잖아. 형수님이 잘난 척하는 걸 워낙 좋아했잖아. 항상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그러더니 기어이 사고를 쳤나 봐. 형의 상사한테도 꼬리를 쳐서 직장이 한바탕 뒤집어지고 결국 이혼했대. 변호사 와이프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더니 결국 집가 판 무덤에 들어간 거네. 더 잘 나가는 변호사 꼬셔서 갈아타려다가 아주버님이랑 이혼하게 된 거니까. 양육권도 형이 다 가져왔고 형수님은 맨몸으로 친정 가서 지내나 보더라고. 내가 누구 인생을 판단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 인생도 참 짠하다. 형님은 그렇게 아주버님과 이혼하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북같이 화냈을 때 형님이 정신을 차렸다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지금도 남편이랑 둘이 술 한잔 할 때마다 형님 얘기를 가끔 합니다.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는 몰라도 부디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